네,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의 개념과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했다 할 때 그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법, 높임 표현, 그쵸? 같은 말인데 개념 보시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청자나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청자는 문장 밖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문장 밖에 있는 존재를 높이거나 그 문장 안에 드러난 어떤 대상을 높일 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높임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해서 해당 등급에 맞는 표현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그 등급 체계 자체를 높임법, 높임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은 크게 주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그리고 문장 안에 드러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개념이고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할게요. 네, 그리고 높임 표현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 예절상으로는 나보다 상위자,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높임 표현을 쓰는 게 좋죠. 높임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높임 표현 자체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저 선생 간다 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높임 표현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는 수의적이라서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장에서 높임법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비문이다. 그러니까 언어 예절상으로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긴 하지만 그게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더라도 화자 마음, 내가 안 높이고 싶은데 왜 높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임 표현은 필수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어 예절상으로는 당연히 윗사람에게 공경의 말투를 써야 되는 건 언어 예절상으로는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지나가실 때 선생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좋죠. 더 올바르고 예의 바른 표현이죠. 그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면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상위자일 때, 말하는 사람보다 서술어의 주체, 서술의 주체가 높은 사람일 때 우리가 주체 높임법을 사용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시를 결합하는 거예요. 선어말어미 시. 선어말어미니까 어말어미 앞에 오겠죠? 아버님께서 오다가 오시다. 그죠? 오다의 서술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님이죠. 그래서 아버님을 높이고 싶으니까 아버님께서 오시다, 오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은 키가 크시던데 이거 나중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할 때 할 건데 크다의 주체는 키예요. 그래서 키가 크시다 이렇게 키를 높인 거죠. 에잉? 키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요? 맞아요. 높임의 대상이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키죠.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높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선생님이 넥타이가 멋있으시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간접 높임이라 그래서 어쨌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체도 높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다지만 크다의 주체가 뭐예요? 키. 근데 키가 내가 높이고 싶은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키가 크시다라고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술의 주체도 높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도 마찬가지죠. 충무공은 장군이셨다 하면 장군이다의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싶으니까 시를 결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어말어미 시가 제일 대표적이고 1번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높임 명사에 깨서가 붙는 거 있죠? 우리 조사할 때 했었죠. 선생님께서, 이분께서, 저 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접사 님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햇님, 달님 이렇게. 그죠? 그리고 특수 어휘가 있는데 계시다, 뭐 부모님이 계시다, 임금께서 잡수시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럴 때 이런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이런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서술의 주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이렇게 제가 제공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는 청자를 높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자를 높인 방식은 습니까? 라고 하는 별도의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어간 있죠? 주무시다 할 때 주무시까지 그 특수 어휘는 서술의 주체를 높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르신들 높인 거 맞잖아요. 맞아요. 이 서술의 주체가 곧 청자여가지고 하필 이 문장에선 서술의 주체가 청자랑 똑같죠. 서술의 주체도 어르신들, 듣는 사람도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린 건데 서술의 주체를 높일 때에는 주무시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로 실현된 거고요. 청자를 높인 것은 습니까? 라고 하는 어미로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 다른 게 중복된 거다. 왜? 서술의 주체가 청자랑 똑같아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주체 높임을 실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1번이랑 2번 정도가 제일 대표적이다. 특히 1번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